네. 네. 자, 지금 장 시작하기 한 1분 정도 네. 전입니다. 역시 조금 오늘은 그래도 빨간색으로 약간 좀 상승의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네? 미국은 빠졌던데? 미국 빠졌어요? 네. 아니, 우리는 올라요. 그래? 네, 우리는 올라야죠.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소개해 오늘 일단.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해주실 분은요. 원래 좀 더 일찍 오셔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개장 상황까지 전해주시게 됐네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지금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개장 상황은 또 어떨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를지. 개장 상황이. 예, 강밥 정도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늘 저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화면을 보면서 있는지 그 시장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같이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의 지금 현재 창입니다. 예,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일단 원달러 환율을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1,446원, 1,450원에서요. 근데 이게 지난 한 달 반 동안 아침에 떨어졌다가 여기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오릅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그랬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원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중에 우리 시장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미니 나스닥 선물입니다. 지금 플러스 0.31%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1% 이상으로 추세적으로 가면은 우리 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힘을 받아요. 네. 이걸 같이 보는 거고요. 10시 반 이후에는 상해 종합 지수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옆에 놓고 봅니다. 이렇게.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 장중에 저런 거 추세가 알았어? 어떤 건지. 뭐예요, 저게? 저런 거 창을 띄워. 저는 HTS를 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장중에 시장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장중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선물은 지금 0.3% 상승하고 제일 크게 있고요. 있는 저 그래프는 뭐예요? 여기 화면이요? 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예,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 흐름을 보는 거고요. 먼저 환율 보시고. 지금 현재 0.69%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0.7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큰 화면은 이제 우리나라 선물 9월물의 5분봉입니다. 어제 흐름을 보세요. 선물의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 선물은 일봉 차트를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분봉 차트를 보는데 장중 흐름을 보는 거죠. 왜냐? 네.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을 보는 건데요. 어제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개파락 마이너스 2% 개파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중 내내 그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반등도 하지 못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을 아침에 딱 보는데요. 선물을 아침에 거기다 시작할 이렇게 때 많구나. 외국인들이 사냐 파냐를 보거든요. 지금 현재 910개가 팔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그렇게 급격하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폭의 순매수였어요. 그랬다가 장중에 반등을 해내지 못하고 환율이 1,350원에 가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1,800기양 정도 팔고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1,800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장 후반에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은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매도했던 것을 환매해 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1,800억에서 1,000억으로 마감됐어요. 아하.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 약 580억 정도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안 팔았더라고. 예, 코스닥 결국은 샀대.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에 방송 들을 때 외국인들이 어제 어떻게 됐습니다. 기관들이 어떻게 팔았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장중에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장중에 이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매수하면서 하냐 아니면 매도하면서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매수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플러스 0.69, 0.89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규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밀리지 않아요 시장이.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바꾸는 경우에는 보통은 10시 반 정도에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한번 바꾸고요. 또 오후에 돼서 오후 2시 정도에 한번 바꿔요. 그때 정도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3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가 많았고요. 사모펀드에서 순절매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외국인들이 큰 매도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 다시 가보면은 큰 하락이 없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게 오늘 더 빠질 것 같아. 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아니면은 나 지금 살 사람은 자 여기서 지금 터닝하는 거니까 나는 좀 사야 돼. 이런 흐름들은 장중에 며칠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그냥 흐름만 보면서 그걸 판단한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방송을 그동안에 들었을 때는 그 흐름에 연동해서 시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의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나스닥 빼고 다우존스와 산업지수는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반등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다시 밀렸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분봉으로 보면 나오는데 마지막에 더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쭉 반등 시도하다 마지막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동안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장대 음봉이 발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물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봉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형이 나타난다는 것은 추가적인 매물이 아닌 저가 매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뭐가 십자형이에요? 지금 어제 십자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런 걸 십자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 이렇게요. 이 얘기는 매도도 있었지만 매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형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말이 발생이 되면 다음날 상승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연속해서 그 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우지수. 예. 뭐예요, 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나스닥? 예, 저 나스닥입니다. 코스피 아닙니다. 코스피 아닙니다. S&P 500도 그렇고요.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왜 반등을 하느냐? 어제 외국들이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2%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십자형이 나온 거 보니까 아, 미국이 오늘 반등 시도를 하겠네라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밤에 예민합니다. 반등 시도할 것 같네. 예,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어제 움직입니다. 많이 밀리긴 했어도 아침에 갭다운 한 상태에서는 예. 안 빠졌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살짝 보면서 반등 시도도 좀 있었죠. 예,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가 오늘 처음 해가지고 관심 종목을 많이 못 넣어놨고요. 지금 제 관심 종목이 섹터별로 한번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 그리고 건설 기계, 조선, 그리고 금융,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만 지금 현재 핵심엔텀 올려놨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빨간불로 돼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상승의 그 힘이 플러스 0.17, 플러스 0.2 이러잖아요. 약해. 예, 약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성광매도는 플러스 3%, 하이로코리아 플러스 4% 이렇잖아요. 조선 기자재. 네, 조선 기자재는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허. 최근 들어서 이쪽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독특하게 지금 올려놓은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2.3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혼다하고 합작해서 했다는 아까 그 뉴스에서 권순우 기자 전해주신 것 했죠. 같던데, 예, 그 내용이 작용을 하면서 이게 비교적 큰 폭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요. LG에너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잖아요. 지금 2.39%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보면 1%도 다 안 돼요. 쭉. 전체적으로 안 되죠. 근데 S-오일은 2.8% 올랐습니다. 이건 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9월 3일 날 있나요? 9월 3일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감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저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어제 유가가 96달러, 97 WTI 기준으로 97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사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물론 이 CPI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주택 가격입니다. 거주 비용입니다. 거주 비용인데 유가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 1개월 반 정도 유가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이제 물가가 쉽게 좀 둔화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가운데 유가가 다시 올라오면 시장은 다시 걱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여튼간에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도 정유주가 올랐거든요. 오늘 S-오일이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그러면서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이런 것도 조금 회복하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몇 개죠? 80개인가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예, 한타. 예, 요게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요. 한국 타이어가 2조 1천억을 들여서 미국의 테네시 공장 증설한다. 연간 1,200만 개 생산한다라는 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와 함께 타이어가 올라가는데 요즘에 타이어 여러분 광고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전기차에도 우리 거다. 한국 타이어다. 금호 타이어다. 이러면서 요즘 전기차 광고하고 타이어랑 내연기관 타이어는 달라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야 돼요? 일단 저 전기차가 좀 더 무겁습니다. 네, 배터리 때문에? 예, 그리고 차체가 무겁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게 좀 광폭 타이어일 가능성이 많나?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재 자체가 좀 더 단단해야 되고 근데 비싸겠네? 조금 더 비싸죠. 어.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점점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전기차는 처음부터 그냥 확 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마모가 예. 많이 되나? 예, 그럴 수 있죠. 어.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강한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광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국 타이어에서 미국에서 전기차에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타이어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테네시 공장을 증설한다. 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LG 솔루션이 혼다와 합작 공장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의 미국의 공장 증설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뭐 0.18%하고 마이너스 0.18%하고 플러스 0.18, 0.20은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보합이라고 그냥 대부분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처셀이나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요렇게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몇 개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이오 종목은 개별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체 묶음으로 보시기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보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움직이면 지수는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좀 더 올라왔습니다. 1.15%까지 올라온 것은 바이오 종목이 좀 올라오면서 그런 특징을 보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도 되게 빨리 하고 있네요. 조금 평상시보다는 말이 좀 빠르시긴 하네요. 장이 열려서 그러시나 봐요. 장을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그러네요. 이렇게 느긋하게 봐야 되는데 28년 해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전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천천히 말씀 좀 드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지금 시장이 예상보다 급등했다. 그래서 반락을 했다. 그런데 그 반락조차도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그 정도로의 뭐 악재성 발언을 한 것이냐, 좀 과민반응한 게 아니냐, 또는 매도 플레이어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있는 게 아니었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십자형 정도의 이제 양쪽의 매수 매도의 힘이 비슷하게 나타난 걸 십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어제 보니까 국내 기관에서만 그냥 냈다 팔았지 뭐 그렇게 많이 안 5천 원이나 팔더라는 팔고 거예요. 5천 원. 5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환율이 그렇게 급등을 하면 1,450원을 찍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니까 야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서 우리 시장을 공격적으로 팔지 않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 환율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가겠느냐. 환율 플레이를 본다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정말 팔 만큼 팔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거나 매수하는 이유는 네. 롱텀 펀드에서는 이 얘기는 벌써 한 2주, 3주부터 들리는 얘기입니다. 롱텀 펀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싸다는 거예요. 롱텀 펀드에서 장기 펀드들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에서 1,350원에 사면 그들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전체적으로 가격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차트를 해외 시장 보고 뭐 선물 차트 봤는데 우리 시장 차트를 아직 안 봤잖아요. 지금 코스피 우리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차트는 미국보다 약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맨날 했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더 리얼하네요. 미국의 차트는 3대 지수는요. 이게 6월 첫째 날이거든요.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은 이만큼 와 있어 갖고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의 차트는 다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차트는요. 6월이
이게 지금 나스닥이나 뭐 S&P 500 이런 걸 볼게요. 보통은 다우보다 나스닥이나 S&P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엔 나스닥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볼게요. 그럼 여기 6월이잖아요. 첫날이요. 얘를 돌파하고요. 얘를 다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그린 거예요, 지금요. 미국은 이렇게 여기 와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단에 있는 이유는 환율의 문제도 있고 또 무역 적자가 계속 지금 연속해서 5개월 연속 네.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거든요. 여튼 간에 방향은 똑같죠. 얘들 올라갈 때 우린 좀 뿔뿔이 안 오르고 얘들 빠질 때 우리도 같이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요만큼 올랐다가 또 개파락 2% 개파락했다가 지금 약간 반등 줬잖아요. 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정부로님이 약간 우셨는데 약하죠. 굉장히 약하죠. 이거 왜 말씀을 제가 이걸 드리려고 하냐면요. 약한 시장에서는 예전에 제가 매매 기술 설명할 때도 그랬고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약한 시장에서 아침에 뜬다고 이걸 쫓아가면 그날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시장에서는 아침에 떴다고 자 여기가 저점이다 쫓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개별 종목별로 차트는 다 다르지만 이 시황을 오늘 끝까지 좀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이 여기서 다시 지금 약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네.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강하게 받쳐주고 있네라는 걸 확인하고 사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음전했네. 음전. 네, 마이너스. 그렇습니까? 네. 아침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네. 네. 음전했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됐네. 이게 하이닉스 결국은 물론 이제 펀더멘탈 중요하고 뭐 다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막 사실 뭐 떴다가 이렇게 질 이유는 심리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는 시장에서 심리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 박병창 부장님 뭐 하나 내셨잖아요. 뭐 지금 여러분이 딱 이 책을 사기 좋은 심리 상태가 아닌가. 박병창의 돈을 부른 매매의 심리. 이거 타이밍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안 좋았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껴주셔가지고 지금 예약 판매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작년에 드립니다. 최고의 히트 그럼요. 작년에 네.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기술이었죠 작년에. 근데 이제 심리라 이거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장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도 지금 시장이 더 관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예상 체결 가격으로 봐서 지금은 이제 다시 현재 본장의 거래량으로 보니 네. 지금 이제 또 아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는 독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 아연이 지금 6%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고려 아연이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신규 소재 업종으로 지금 나서겠다.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 진행을 하러 가는 날인데 네네. 아시잖아요. 내 꾼인가 네. 뭐 그거 네네. 하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쪽을 하는데 네. 그 미네랄이라고 그러나요? 그 광물. 네네. 광물이 중요한데 그 재련 산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린 솔직히 재련 그러면 완전히 구린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련 뭐 재련 뭐 옛날 산업 같은 재련 느낌이죠. 뭐. 네? 제철소 재련소 뭐 이런 네. 거. 근데 이 재련업이라는 게 지금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데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고려아연이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재련이죠 저게. 네.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뭐 잠깐 뭐 지금 뭐 차트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재련 그러니까 현대중 고려 아연을 이렇게 보면은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0130인가요? 네. 이게 지금 차트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아침방 이제 시황 장중 방송 오늘 처음 좀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패시브 전략이 아닌 액티브의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액티브 전략으로 가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은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종목 장세를 어떻게
그러면 이 시황을 추정하면서 섹터의 흐름을 추정하면서 어떤 종목이 좋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은 가장 속편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속편할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얘가 누군가 사고 있구나. 지금 이슈가 있어서 사고 있고 그리고 팔지 않았구나. 그리고 얘들 또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은 돌파하고 있고 얘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거 신고가네요. 오류하는 지금 보니까 지금 요번에 올라간 게 35% 올라서 월봉으로 신고가입니다. 월봉으로. 야.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네.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유는 들어가 보시면 지금 고려 아연이라는 기업 자체보다도 고려 아연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산업의 새로운 지향점에 예, 이런 것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관련된 종목들을 내가 또 찾아보고 그런 종목들은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 차트를 이제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편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번 책에도 그렇게 많이 썼지만 저희는 방송을 하면서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방송을 하면서 시황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한 것은 시황을 얘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꼭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걸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섹터가 앞으로 이익이 날 거고 어떤 기업이 이익이 날 거고 그래서 그 종목이 지금 매수가 들어와서 돈이 들어와서 얘네들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하나 드려보고요. 염승환 이사 휴가 갔습니다. 뭐 그만둔 게 아니고 뭘 그만뒀으면 얘기를 안 하냐. 휴가예요 오늘 하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니, 고정 댓글로 저희가 남겨놨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기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뭐 또 싸우려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도 한번 정프로가 형이다. 한국타이어도 한번 차트를 보면요. 이제 주봉으로 보면 아랫단에 있잖아요. 네. 아랫단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이슈가 돼서 올랐지만 윗꼬리를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돌파할 때 따라 사든지 거래 생기는 데 따라 사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면은 지금 있는 상황 아침 시작은 요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 각 증권사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 인포섹터라는 게요. 인포스탁에서 주는 섹터 분석인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제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당일을. 그럼 오늘 어떤 섹터, 그 테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한지는 여기 다 나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오늘 화폐, 키오스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연준페이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강 주요 종목이 좀 오르고 있고 이렇게 이걸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런 게 있어요. 난 저런 거 한 번도 안 봐봤네. 그리고 요거를 안 보셨어요? 나 저런 거 안 봐. 이걸 기간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약 2주 정도 해서 열흘 정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최근 열흘 동안에 보시면 딱 조선 기자에 나오잖아요. 조선 기자 제일 강했던 거예요. 조선 기자들 중에서 30% 오른 종목도 있고 20% 오른 종목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조선 기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태웅이나 하이로코리아나 성강밴드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로코리아를 들어가서 하이로코리아의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오른 거죠, 요번에. 얘는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차트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제가 우리 3프로 방송에 아침 방송하면서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누가 어떤 종목이 세다 그런 거를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HTS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만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섹터가 가장 셌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셌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치 강의처럼 됐는데요. 야 여기서 사서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이미 요만큼 올라왔고 나 여기 사서 이제 내려오면 어떡하냐. 나 여기서 위에 사갖고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겠죠. 시황 그리고 섹터의 시황 그리고 그 종목의 가치 어디까지 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3프로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겸비한다면은 사실은 뭐 시장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고 또는 뭐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수는 얘기하는 동안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1%로 약간 내려왔고 코스닥은 0.95%로 약간 내려왔거든요. 전자 닉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보는 겁니다. 선물. 이 선물 보시면 이거 제가 네. 5분 보고 하는데 아침에는 3분 보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침에 약간 갭 상승해서 떴잖아요.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고 가다가 매물이 나옵니다.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가 매수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려오거든요, 이게요. 내려와서 이게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때는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타이밍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황 자체는 지금 다시 떨어져서 또 마이너스까지 갈지 어떨지는 나스닥 선물이나 또 원달러 환율 이런 데 연동이 되겠지만은 요즘에는 중국하고 별로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와 연동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LTS 안 보시는 MTS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종목이 얼마냐 또 중요하지만 이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지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하루 종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오늘 첫날이라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연 설명 없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 이슈하고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요 정도 보고 예. 원래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미 시장이 시작됐으니까 예. 이슈들 뭐 한두 개 정도 정리할까요? 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전부 다들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내가 실수했어. 그리고 날 만만하게 봤지. 이젠 아니야. 내 덤비지 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은 예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오고 환율이 올라오면은 기업 실적들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에서는 결국 이 시황의 방향은 3분기 경기 지표와 3분기의 기업 실적이 나오는 10월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월 말과 11월에는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종목별로 액티브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고요. 네. 그리고 좋지 않은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화면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네. 애플이 중국 반도체 기업과 제휴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아이폰에 사용할 낸드 플래시의 세 번째 공급처로 중국의 YMTC를 낙점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칭화윤이 계열사죠. 예, 그렇습니다. 창장 메모리라는 회사인데요. 칭화윤리가 지분 51%를 갖고 있고 국가가 기금과 후베이성이 25% 갖고 있는 국가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왜 여기를 그렇게 했을까? 지금 현재 아이폰 14 지금 9월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보급형 모델의 SK 하이닉스 1위,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 세 번째로 이 기업을 낸드 플래시 벤더로 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 메모리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독보적이고 마이크론과 함께 3강 과점이거든요.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약 35%, 키옥시아가 약 19%, SK 하이닉스가 18%,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 거요 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 그리고 중국의 YMTC가 3%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애플의 스마트폰에 낸드 플래시 벤더로 이 기업을 낙점했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라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플 생산 85% 중국에서 하잖아요. 소비가 23%로 전 세계 소비 1위를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뉴스가 좀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걱정하는 뉴스가 좀 세계 있었습니다. 1등 제품만 갖다 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 반도체 낸드 플래시를 근데 심지어 얘네들 제품이 좀 이 수율이 안 나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가르쳐가면서 한다라고 애플에서 자기네 기술력으로. 바이든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팀쿡을 불러서 뭐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너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메드 인 차이나를 쓰냐? 그런 게 있어서 네. 역시나 우리가 IT가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어제도 IT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가장 약했거든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례적인 내용이라 그러면서 이 뉴스도 어저께 제일 많았습니다. 현대차가 주요 메이저 자율주행 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딱 1년 차이 난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담당 임원의 이례적인 공개 언급을 했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연말에 출시될 지구공과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EV9, 아이오닉 7 등의 레벨 3를 적용하는데 레벨 3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를 했는데요. 주행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요게 테슬라의 그 FSD 있잖아요. 이게 네. 초당 144번, 그러니까 144회 조회를 한대요. 초당 조회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연상 능력이 더 많이 하고 통합 제어기에서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지금 만드느냐, 기술 개발하느냐, 현대모비스 42다. 지난번에 거기 했던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럼 차트도 한번 볼까요? 그냥 뉴스만 보다도 장중하는 거니까 차트도 한번 보면은 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예요. 오늘 좀 오르네요. 2%, 2.3% 오르는데 사실 현대차를 보면요. 지금 바뀌었네요. 현대차는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4조 회일 거예요 아마 이게. 예, 조회요. 예. 그러니까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예. 144조. 초당 144조 번. 144조 번이라고요? 초당 네.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한다. 아니 예, 예. 144조회냐? 144 조. 그러니까 그 이모씨냐 이모냐? 억조경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는. 예, 예, 예. 예. 이모씨냐 이모 아, 또 왜 갑자기 시사개구로 가세요, 영진이? 그렇게 가면 얘기 못 합니다.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의 뭐 맞습니다. 예, 연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 자동차는 좀 예, 프로야. 감사합니다. 예. 그 현대차에 코멘트를 안 지금 달아요, 내가. 자, 주거를 보시면 얘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시장에 여전히 보면은 자동차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면서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44조는 자동차 중에서도요. 네? 저 뭐가요? 여기는 144조에 맞아? 144조 144. 조. 1초에 144조를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144회를 봤는데 0% 틀린 것 같은데? 아유, 자,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거 뭐 예. 검사를 해보시면 네, 네, 네.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뭐 아주 전문적인 아니, 기술의 한계는 영역이라서 없을 거야. 난 제가 정프로 좀 믿어.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 SLN 주식도 보시면요. 완전 다르죠. 이게 지금 이게 일봉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쪽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인다. 시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참고로 차트 지금 눈에 보이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종목을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어이씨 급등했으니까 나 이거 이제 팔아야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밑에 거래량이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옆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이건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 책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가 우리 그 북경에 저도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북경 현대차 공장 있잖아요. 여기 그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예전에 샤오미 전기차를 현대차 공정에서 제조 가능성이 있다. 출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현대차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일종의 파운드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뉴스함에 권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0일서부터 오늘 30일이죠. 네. 2일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개최됩니다. 여기에 사우디의 네옴 부사장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원희룡 저 장관이 만난다는 그 사람이. 예, 이번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시아, 중남미 그 15개 국가의 정보 교류 및 인프라 협력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계하고 건설 기계, 건설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정프로가 하겠습니다. 맞다네. 우리 PD가 네. 네.
지금 문자를 보냈어. 네네네. 정프로님이 맞습니다. 아유, 네. 뭐 맞았다 틀렸다 이거 막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알려드리고 뭐 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아니 나 그래 정프로한테 붙었잖아. 네. 있잖아. 난 정프로를 믿는다니까. 네네. 네? 자, 요즘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컴퓨터가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왔네. 테슬라 모터스가 2019년 자사 자율주행 시스템 FSD에 탑재한 자율주행 반도체는 초당 144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어마어마해요. 네네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박 부장님 예. 저하고 예. 전문가 아니니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나는 이 상상력의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요. 초당 어떻게 144조 144조 번? 예. 초당 144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네. 대단합니다 정프로님. 아유 아닙니다. 아직 뭐 역시 대표이사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약간 빠지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오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LG에는 솔루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고려아연, S-오일, 그리고 크게 움직이는 데 없네. 한국타이어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정도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오르네요. 한원 시스템도 자율주행 관련된 상품입니다. 자동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 보면 차 쪽 뉴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난 지금 차 없는데 왜 자꾸 차 얘기만 하냐 이렇게 마시고요. 전체 비중에서 내가 차도 있고 뭐 IT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 쪽으로 기우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5대5 갖고 있으면 6대4로 좀 바꿀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아침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우리 뭐-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박병창 부장님이 하시면 그게 길이 됩니다. 네. 부장님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내일부터는 여기다가 여미사가 같이 합류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한번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연박시황이라고 네. 박연이야 연박이야. 근데 네, 그래서 어떻게. 여미사님과 박 부장님 같이 이제 시향도 얘기해 주시고 어떤 뭐 이게 좋은 그냥 그것만 보라 이거야. 딴 거 볼 필요 없다. 네. 최고의 하여튼 프로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니까요. 네. 늘 테슬라가 초당 144조 번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네. 걸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의 다른 메이커들의 추격을 지금 따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냥 경제 채널 하필 1위 그 예를 들어야 됩니까, 대표님? 그래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미사님, 박병창 부장님 최고의 분들이시죠? 네. 합치자는 거예요. 네. 더 최고로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안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아침 뉴스 물론 김프로님 잘 전해주죠. 하지만 더 최고의 우리 누구예요 그 원순우. 원순우 팀장님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김프로님의 시각을 담은 뉴스 플러스까지 하자는 거예요. 더 최고로 가자는 겁니다. 뭐에 뭐 비욘드 3%라는 거예요. 이제는 3%를 넘어서자는 겁니다. 왜 우린 못하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갑시다. 자, 여러분도 구독과 매일 좋아요. 회의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한참 후배가 자, 여러분 돈을 저한테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서점에 다 깔린 거죠? 매매의 심리. 30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런 거. 자, 힘들 내세요. 기죽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저 소리 질렀다고 여러분이 기죽으면 어떡합니까? 자, 다 파이팅 하는 겁니다. 맴매 심리는 아니고 네, 매매의 심리입니다. 근데 뭐 읽기 쉽다고 지금 작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아마 다 에세이식으로 돼 있어서요. 물론 조금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늘상 뭐 3%에서 박 부장이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부족함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챕터 하나하나가 에세이식으로 좀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게 편히 읽으실 수 있고 다 덮고 나서는 아 주의사항이 이런 거구나. 네. 그 정도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돈을 부르는 박병창 부장님의 매매의 심리도 여러분 서점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 예스24 뭐 교보문고 등에서 네. 편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화요일 순서였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